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한석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를 이용한 고가용성 및 재해복구 아키텍처 구현하기라는 주제로 개념과 활용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온 분이 저희 AWS의 CTO이신 버너 보겔 박사님인데,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실패한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장애는 어쩌면 필연적이고, 이 필연적인 장애를 복원해낼 수 있는 아키텍처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AWS는 서비스의 복원력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시적인 장애로부터 서비스의 손실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가용성이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복구한다는 관점의 재해복구입니다. 장애나 재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가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리질리언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복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원성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춘 1000대 기업이 서비스 장애로 인해 입은 손실은 연간 1.25 빌리언 달러에서 2.5 빌리언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장애가 고객에게 브랜드에 대해 부정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이 중요하냐는 것인데, 현재 고객은 언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고도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배포 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고, 따라서 이런 면에서 그전보다 더 강한 보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력은 AWS 고객의 공동 책임입니다. 보건력의 일부인 재해복구 및 가용성이 이 공유 모델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의 AWS의 책임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의 보건력을 책임집니다. 이 인프라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및 기반 시설로 구성됩니다. AWS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가용성이 SLA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도록 보장합니다. AWS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는 고객의 복원력이 뛰어난 워크로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단의 고객의 책임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고객의 책임은 고객이 선택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EC2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원력 있는 워크로드를 구성하려면 고객이 필요한 모든 복원력 구성 및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배포하는 고객은 여러 가용 영역에 EC2 인스턴스를 배포하고, 오토스케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가 복구를 구현하고, 인스턴스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복원력 있는 워크로드 아키텍처 모범 사례를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존 S3 및 아마존 다이나모 DB와 같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의 경우 AWS는 인프라 계층, 운영체제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고객은 엔드포인트에 대해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합니다. 사용자는 백업, 버전 관리 및 복제 전략을 포함한 데이터의 복원력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중 AG 아키텍처는 정전, 낙뢰, 폭풍, 지진과 같은 문제로부터 워크로드를 더 잘 격리하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재해복구 전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재해복구 전략은 여러 AWS 리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복원성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원력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대규모의 복구 센터 구축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사용한 만큼 지불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클라우드상의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해서 적은 관리 부담으로 복원력 있는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원력 테스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던 기존 방식에 비해서 클라우드상에서는 반복 테스트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최소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걸리던 복구 방식에 비해 클라우드상에서는 수분 내에 서비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AWS 이전과 가용 영역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는 고객이 복원력이 뛰어난 워크로드 아키텍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AWS 리전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인프라 파티션인 여러 가용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가용 영역은 워크로드 복원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함을 격리하여 리전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동시에 AWS 리전의 가용 영역 간에 높은 처리량과 고대역법,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의 네트워킹으로 상호 연결됩니다. 또한 모든 가용 영역 간의 트래픽은 암호화되며 가용 영역 간의 동기식 복제를 수행하기에 충분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에이지에 분할되면
고객은 정전 낙뢰, 폭풍과 같은 문제로부터 더 잘 격리되고 보호되는 워크로드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리전은 400GBps급 네트워크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고, 고객은 전 세계에 걸친 115개의 전용회선 연결 지점을 통해서 모든 리전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성은 소규모의 일상적인 중단을 보호하는 관점이며, 그 지표로 9 값으로 표현되는 SLA를 보통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9은 연간 5분의 다운타임 정도를 허용한다는 수치로 굉장히 높은 가용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장애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장애, 네트워크 이슈, 순간적인 트래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AWS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SLA 목표 수준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목표 수준을 상회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또한 고객의 워크로드가 고가용성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AWS에서 고가용성을 위한 표준적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아키텍처 컴포넌트는 멀티-에이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용역에 분산 배치하고,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여 부하를 분산하고, 실제 서버들은 오토 스케일링으로 구성하여 부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비스 헬스에 실패한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재배포되도록 구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멀티-에이지와 리드 리플리카를 활용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와 노에스케일 서비스인 다이나모DB를 이용하면 네이티브하게 고가용적인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가용성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HA를 위한 모분 사례는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멀티-에이지의 인스턴스들을 배치하고, 로드 밸런서를 이용하여 트래픽을 분산하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사용해서 자동적으로 확장, 추가되도록 구성을 하고 가급적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 복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IDC 화재와 같은 기술적인 재해, 그리고 테러나 전쟁과 같은 휴먼 액션으로 인한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리전 재해,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패시브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프라이머리 리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세컨더리 리전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액티브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프라이머리 리전과 세컨더리 리전에 동시에 서비스를 배포하여 프라이머리 리전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연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에 있어서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해 복구에 있어서 목표는 RPO와 RTO로 표현이 됩니다. RPO는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의 데이터에 대해 복구할 수 있느냐의 목표이고, RTO는 재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느냐는 목표입니다. 따라서 RTO와 RPO 공이 최소의 수치를 가져갈 수 있다면 최고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WS는 재복구 전략을 총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백업 및 복원 전략은 기존 인프라를 백업해서 재복구 센터에서 재생성하는 전략으로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복구 시간은 긴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라이트의 경우에는 재복구 센터에 데이터만 동기화되도록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은 재해 발생 시점에 생성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웜 스탠바이 전략은 재복구 센터에 최소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풀 용량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재복구 시점에서 서비스를 확장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핫스탠바이 전략은 주 센터와 재복구 센터에 같은 용량의 인프라를 배치함으로써 주 센터에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비용 부담이 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복원 전략은 주 센터의 인프라를 백업해서 재복구 센터에서 재생성하는 것으로서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장점은 비용적으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에 백업 인프라가 있다면 해당 인프라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일럿 라이트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복구 센터에 데이터만 동기화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는 재발생 시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리소스를 스타트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추후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엘라스틱 디제스터 리커버리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웜 스탠바이 전략은 수분 내의 RTO, RPO 구성을 가진 핵심 업무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있고, 재복구 센터에 축소된 용량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앞선 두 개의 전략에 비해
투자 비용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경우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스탠바이 전략은 주센터와 동일한 환경의 인프라를 재해복구센터에 미리 구축해두고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는 RTO와 RPO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핵심 업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핫스탠바이는 항상 러닝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비즈니스적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AWS는 다양한 재해복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재해복구 기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백업 서비스인 AWS 백업은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대한 백업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백업을 자동화하고 해당 백업 자산에 대해 접근을 제어함으로써 규정 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의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백업도 지원하기 때문에 백업 및 복원 전략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은 글로벌 규모의 아마존 다이나모DB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완전 관리형, 다중 리전, 다중 활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대규모로 확장되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빠른 로컬 읽기 및 쓰기 성능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테이블은 선택한 AWS 리전에서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자동적으로 복제합니다. 글로벌 테이블은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고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WS 리전 한 개가 분리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리전으로 리다렉션하여 다른 복제본 테이블에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사용자 지정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하여 다른 리전으로 요청을 리다렉션하는 시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는 그동안 수행되었지만 아직 다른 복제본 테이블에 복사되지 않은 모든 쓰기 작업을 추적합니다. 리전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다이나모DB가 해당 리전에서 대기 중인 모든 쓰기 작업을 다른 리전의 복제본 테이블로 복사하고 그 반대의 작업도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다른 리전으로 잘 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인 S3는 한 리전의 버킷에 파일이 생성되거나 변경되면 다른 리전의 S3 버킷에 자동으로 복제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의 태그를 설정해서 태그 기반으로 복제 대상 파일을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파일 동기화를 위해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데이터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S3 리플리케이션 타임 컨트롤을 활용하면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동일한 AWS 리전 또는 다른 리전 간의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S3 RTC는 아마존 S3에 저장된 태 객체의 99.99%를 15분 이내에 복제합니다. RDS 스냅샷 및 트랜잭션 로그에 대해서도 다른 리전으로 데이터 복사가 가능합니다. 대상 AWS 리전으로 스냅샷 및 트랜잭션 로그를 복제하도록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DB 인스턴스에 대해 백업 복제가 구성된 경우 RDS는 DB 인스턴스에서 준비되는 즉시 모든 스냅샷 및 트랜잭션 로그를 교차 리전 복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RDS는 동일 리전의 S3에 스냅샷으로 백업이 되는데 이 스냅샷은 테이블 데이터뿐만 아니라 DB 엔진까지 전체를 백업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리전으로 카피해서 그곳에서 다시 DB를 기동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모DB나 엘라스틱캐시도 동일하게 교차 리전에 대해서 백업본을 복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AWS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인 라우터 53의 경우에는 페이로버 기반 라우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주센터, 즉 프라이머리 리전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이상 유무를 라우터 53이 체크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복구 리전의 도메인 네임을 리턴함으로써 최종 사용자 트래픽이 정상적인 서비스 리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B 테스트 등의 용도로서 가중치기 기반 라우팅을 지원합니다. AWS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에는 오리진 그룹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은 CDN의 원본 저장소에 위치해 서비스가 불가하면 재복구 리전의 오리진으로부터 캐싱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을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오리진 장애 조치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프론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두 개의 오리진, 즉 기본 오리진 및 보조 오리진이 포함된 오리진 그룹을 만듭니다. 기본 오리진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실패를 나타내는 특정 HTTP 응답 코드를 반환하는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는 자동으로 보조 오리진으로 원본 컨텐츠를 캐싱하게 됩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오로라 기본 DB 클러스터에서 제공하는 장애 조치보다 더 포괄적인 장애 조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여러 AWS 리전에 걸쳐 있는 단일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전역으로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기본 AWS 리전 및 최대 5개의 읽기 전용 보조 AWS 리전으로 구성됩니다. 쓰기 연산을 기본 AWS 리전의 기본 DB 클러스터에서 시작하게 되면 오로라는 일반적으로 1초 미만의 대기 시간으로 전용 인프라를 사용하여 보조 AWS 리전에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또한 오로라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는 라우트 포워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조 리전에서 쓰기를 수행하면 이것이 기본 리전으로 전달되어 기본 리전에서 쓰기가 된 다음 보조 리전으로 복제되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리전 엔드포인트를 변경하지 않고도 작업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를 AWS로 지속적으로 복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엘라스틱 디자스터 리커버리라는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의 서버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블록 레벨로 복제함으로써 데이터를 일관되게 복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DRS를 사용하면 기존의 물리적 인프라, VM웨어, vSphere,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 또는 다른 클라우드 인프라로부터 AWS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DRS를 사용해 AWS 내에서 다른 리전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를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가 VM웨어 기반의 가상화 환경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AWS의 VMC on AWS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온프레미스와 AWS 간의 VM웨어 기반 재복구 환경을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DMS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프레미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동종간 또는 이기종 DBMS 간의 복제를 지원하며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스키마 컨버전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변환하고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CDC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이 지속적으로 대상 데이터베이스로 복제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객이 전산실 또는 IDC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실 경우 저희 AWS의 EKS 애니어를 활용하시면 쿠버네티스의 자율성을 모두 확보하시면서 AWS의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AWS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인 ECR이나 S3 저장소를 공유하거나 백업함으로써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도 재복구 환경을 손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의 IAC 도구인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인프라를 코드로서 정의하고 이 코드를 S3 또는 여러분의 로컬 컴퓨터에서 업로드하고 스택을 디플로이하면 AWS 상에 리소스를 손쉽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서 정의된 인프라는 향후 버전 관리가 용이하고 하나의 인프라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쉽게 인프라를 재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IAC 도구인 CDK는 기존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제이슨이나 야물 포맷으로 정의하던 인프라를 보다 개발자 지향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CDK를 활용하면 기존의 친숙한 언어인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또는 자바나 고랭귀지를 이용해서 절차식 프로그래밍 방식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정의하고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버전 관리를 통해 인프라에 대한 변경사항을 문서화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AWS 리질리언스 허브는 복원력에 있어 종합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AWS 리질리언스 허브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RTO 및 RPO 목표를 정의하고 리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아키텍처 개선 포인트 및 SOP, 경보 등 운영 항목을 권장합니다. 또한 폴트 인젝션 시뮬레이터와의 통합을 통해 복원력 테스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 복원력 점수를 제공하고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는 감사 추적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리질리언스 서브를 이용하면 복원력에 대한 지속적인 유효성 검사 및 추적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일관되게 복원력 목표를 충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 들어가기 전과 실제로 중단을 일으키기 전에 문제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리질리언스 허브의 일부 화면인데 현재 아키텍처의 RTO, RPO, 그리고 정책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권고 사항을 통해 경보 설정 및 이중화 구성 등 다양한 권고 지침을 제공합니다.
AWS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략에 따라 동원 가능한 서비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버 레벨의 복제, 데이터베이스 레벨의 복제 기능을 활용하거나 리전 간 데이터 복제 및 도메인 네임 기반의 페이로버 형식 등을 활용하시면 손쉽게 재해복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것처럼 리질리언스 허브를 통해 보건력에 대한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사전의 위험을 탐지하고 개선 사항들을 추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의 보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HA 관점의 SLA, 또 재해복구 관점의 RTO, RPO를 정의하고 둘째, 현재 아키텍처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포 전에 코드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자동화함으로써 수동 작업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실제에 준하는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개선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관측 가능성을 구현해서 문제가 식별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장애는 어쩌면 필연적이지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제, 다중화, 백업과 같은 전략들을 활용해서 장애에 대비한 보건력 있는 아키텍처와 운영관리 체제를 갖추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까지 AWS에서 고가능성 및 재해복구 전략과 솔루션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한석웅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스페셜리스트 신재현입니다. 금일 소개드릴 세션의 주제는 AWS에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소개입니다. 특히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AWS 클라우드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웃포스트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의와 기능,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AWS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솔루션인 아웃포스트를 설명드리고 발표 요약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솔루션 공급자와 벤더에서 나름 유사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차이점이 위치나 소유권에 따라 보다 간단하게 정의되었던 초기의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많이 진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AWS에서도 나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기업의 내부 IT 리소스를 서드파티 클라우드 제공업체 인프라 및 서비스와 통합하는 IT 인프라 설계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무한 확장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와 다양한 네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경제적으로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제조 자동화나 실시간 또는 AR, VR 관련 워크로드처럼 레이턴시에 민감하거나 또는 레거시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피한 워크로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규정 준수 목적이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투스텝 마이그레이션 목적 등으로 고객의 엣지단에서의 운영이 불가피한 업무인 경우에는 고객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먼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기업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개발 민첩성 향상 목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향후 비즈니스의 불확실한 수요에 대처하고자 다양한 환경으로의 모빌리티를 확보하고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는 운영 등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단순히 독립된 환경끼리 연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의 이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고 통합 플랫폼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및 동일한 시스템 환경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WS에서 정의해야 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AWS는 클라우드부터 온프레미스와 엣지에 이르기까지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일관된 AWS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험치를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센터 또는 어느 엣지 단에서든지 동일한 스킬셋 및 경험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오늘 설명드릴 아웃포스트나 웨이브랭스 그리고 로컬존 같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엣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작동 원리에 대한 요건을 AW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오렌지색으로 표기된 기능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플랫폼과 운영체계로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어느 곳에서든지 수정이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엣지 단에서도 클라우드와 동일한 혁신 속도를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AWS는 현재 전 세계 31개의 리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추후 5개의 지역에 추가 리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한국 리전은 2016년도에 2개의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가용 영역을 추가하여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전 세계 31개의 리전과 향후 발표될 5개의 추가 리전을 통해 폭넓은 지역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AWS 리전과는 거리가 있는 지역의 고객 또는 사용자들은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AWS 로컬존 서비스는 AWS 서비스 중에 핵심적인 EC2, ECS, EKS 및 EBS와 같은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자가 많은 대도시에 위치시켜 사용자들에게 리전보다 월등히 낮은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16개 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났고, 전 세계 약 30개 도시에 AWS 로컬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 점점 확장할 예정입니다. AWS 로컬존 서비스를 통해 리전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 또는 AWS 리전이 없는 국가에서도 AWS 기반의 서비스를 낮은 레이턴시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현재 로컬존이 없지만 동남아나 유럽,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한국 게임, 금융, 제조 고객분들께서 로컬존 사용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AWS 로컬존 서비스가 AWS 리전 외의 대도시에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부를 직접 제공하여 해당 지역 사용자들에게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AWS 웨이브랭스는 특정 대도시가 아닌 5G 통신 사업자의 엣지에 AWS 서비스의 일부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해당 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사용자, 5G 단말이 장착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산업, 건설 현장의 IoT 단말 등이 낮은 레이턴시로 AWS 웨이브랭스 존에 구축된 고객분들의 서비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축하고 배포,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인 AWS IoT 그린그래스와 공간 또는 중량 제약이 있는 환경에 최적화된 스노우볼 시리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엣지 단에서 구현 가능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솔루션인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웃포스트는 기존의 AWS 클라우드에서 개발 및 배포하던 어플리케이션을
필요에 의해 온프레미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8년도 리인벤트 행사의 출시를 예고하였고 1년 후 2019년 리인벤트 행사에서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3년 반 정도의 비즈니스 운영 모델을 가지고 고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WS 아웃포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포스트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한 번 개발하고 AWS 클라우드 또는 사내에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및 사내 환경에서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일관된 일련의 서비스 및 툴을 사용하여 어디에서나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AWS가 완벽하게 자동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인프라 업데이트 또는 패치 적용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AWS 아웃포스트를 사용하면 AWS 클라우드 및 고객사에 위치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API, 관리 콘솔, 자동화, 거버넌스 정책 및 보안 제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AWS 콘솔을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를 보고 관리할 수 있고 현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AWS CLI 및 SDK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배포하여 관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보시는 화면이 실제 아웃포스트 솔루션 이미지입니다. 업계 표준인 42유렉 형태로 제공되며 완전히 조립되어 고객사의 엣지단, 그곳이 데이터 센터이든 공장이든 연구소이든 원하시는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환경 구성만으로 AWS 리전 클라우드의 일부로서 고객사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는 온프렘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또한 많은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복잡한 내부 절차들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시장 진입이 늦어져 비즈니스의 경쟁력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입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자 관점에서는 온프렘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연계나 자동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아웃포스트에 대한 주요 유즈 케이스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AWS는 수년간 분석을 통해 리전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이 어려운 워크로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턴시에 민감한 서비스입니다. AR, VR 같은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고객사 데이터와의 트랜잭션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든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하기보다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상주 규정입니다. 회사 내 또는 지역 내 또는 국가에 상주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정 산업군에서 컴플라이언스나 레귤레이션 요건으로 AWS 리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아웃포스트는 렉 타입과 1U, 2U 서버 타입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웃포스트 렉이 스몰 데이터 센터 타입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서버 타입은 EC2, ECS, EKS 서비스와 AWS IoT 그린그래스와 같은 코어 엣지 서비스를 로컬에서 실행하고 고객사께서 자체 설치 또는 제3자 공급업체에 의해 간단하게 설치하여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웃포스트 서버는 헤비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곳보다는 정형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엣지단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이상적입니다. 소매점이나 지사, 현장에서 데이터 처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공장 및 유통센터 같은 곳에서의 엣지 컴퓨팅용으로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국내 고객분이 아웃포스트를 도입하는 당일 현장을 몇몇 사진으로 요약해 본 내용입니다. 오전 9시 정도에 사전에 정의되어 조립 완료된 렉이 고객사에 도착하여 최종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전원 연결 및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모든 물리적인 작업은 완료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약 반나절 만에 이루어지고 이후에 프로비저닝 되고 수일 내로 고객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AWS 아웃포스트의 전체 아키텍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온프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AWS 아웃포스트는 AWS 리전과 서비스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리전의 일부로 동작하고 관리됩니다. 또한 고객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도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게 됩니다. AWS 아웃포스트는 고객 네트워크와 연결을 위해 로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로컬 게이트웨이를 통해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와 직접 통신하게 됩니다. 물론 AWS 아웃포스트와 고객 네트워크 사이에 물리적인 방화벽을 위치시켜 보안을 강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전에 생성한 여러분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인 VPC는 온프레미스의 아웃포스트로 확장되고 리전과 가용 영역과 마찬가지로 아웃포스트 상에 서브넷을 생성하면 여러분은 EC2, EKS, RDS와 같은 서비스들을 아웃포스트 상에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웃포스트 상에서 직접 제공되지 않는 리전 서비스는 서비스 링크를 통해 리전 VPC와 동일하게 제약 없이 연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웃포스트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수백여 고객 중에서 로고 사용에 동의해 주신 고객사 로고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금융, 제조, 게이밍, 공공 및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고객분들 중에 4개 고객사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도입해 주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나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면 두 고객사 모두 경상도와 강원도에 다양한 정부 IT 관련 산업을 리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5G 프라이빗 MEC 환경에서 AR, VR 및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용도로 지역 IT 업체 육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도입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로우 레이턴시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이기에 GPU가 탑재된 아웃포스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도입한 고객분들이십니다. 이제 요약 슬라이드입니다. AWS는 고객의 다양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웃포스트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면서도 AWS가 모든 서비스의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장애 지원 및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전 클라우드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및 비즈니스 혁신 속도도 가속화하도록 지원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데이터 상주 및 규제 요건의 준수로 인해서 또는 레이턴시 이슈로 AWS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에 부담이 있거나 제약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아웃포스트를 통해 진정한 AWS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WS의 신재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석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KS Anywhere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변화가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언급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근간에 있는 것이 컨테이너화이고,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운영 관리를 자동화해 주는 툴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아마존 EKS, 일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이러한 쿠버네티스를 AWS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전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데요. 이러한 EKS를 AWS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바로 아마존 EKS Anywhere입니다. AWS가 온프레미스 환경을 위해 왜 이러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지, 고객분들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KS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EKS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쿠버네티스와의 호환성을 위해서 AWS는 별도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EKS는 오픈소스 버전과 동일하지만 AWS의 네트워킹, 보안 등 AWS 인프라와 통합되어 AWS가 제공하는 성능, 확장성, 신뢰성 및 가용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EKS는 쿠버네티스 운영과 관리를 보다 간소화해 줌으로써 운영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EKS는 최신 버전의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시큐리티 패치가 적용된 복수개의, 즉 4개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동시 지원함으로써 고객분들이 버전 업그레이드를 위해 충분히 테스트하고 롤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래 EKS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었는데요. 실제 많은 고객들은 데이터 레지던시나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았고, 이러한 환경에서도 EKS의 장점을 취하고 싶어하는 고객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출시한 제품이 아마존 EKS Anywhere입니다. EKS Anywhere는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배포되며 온프레미스 상에서 베어메탈 서버나 가상화 인프라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AWS 리전에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리전과 완전히 네트워크적으로 분리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를 통한 베네핏은 먼저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생성 및 운영을 단순화하고 클러스터 관리를 자동화해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오픈소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EKS Anywhere는 이러한 오픈소스 도구들을 패키징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유지 관리 부담을 제거할 수 있으며 EKS와 동일한 툴과 일괄적인 운영 경험을 제공합니다. EKS 커넥터와 EKS 콘솔을 통해 AWS 리전의 EKS와 온프레미스 기반의 EKS Anywhere의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에 대한 기술 지원은 AWS의 전문가들을 통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나 기술 지원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는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의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피는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쿠버네티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와
AWS에 의한 기술 지원을 위해 클러스터당 구독 비용과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계약이 필요합니다. 가격 정책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EKS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EKS는 다양한 배포 옵션, 버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주로 클러스터가 배포되는 위치, 환경,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 수준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에 있는 EKS 온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 관리의 이점을 극대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AWS 클라우드 상에서 클러스터 배포, 운영, 기술 지원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 끝에 있는 EKS 디스트로는 EKS 및 EKS 애니웨어에서 사용되는 쿠버네티스 컴포넌트입니다. 오픈소스 그대로의 쿠버네티스인데요. 바닐라 쿠버네티스 버전과의 차이점은 필요한 보안 패치나 관리 툴 구성 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EKS에서 지원되는 버전들의 백포트 픽스들이 이미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EKS 디스트로는 EKS와 동일한 버전, 패치, 보안 구성을 갖는 쿠버네티스입니다. EKS 애니웨어는 이러한 EKS 디스트로 기반 위에 클러스터 생성과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각종 운영 관리 툴 패키지를 포함하는 옵션이며 EKS 디스트로와는 달리 기술 지원을 AWS가 직접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EKS 애니웨어의 특징, 이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은 여전히 워크로드의 일부를 온프레미스 상에서 실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존 투자가 단기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객분들은 사용 가능한 장비를 활용하여 사용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지던시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간의 짧은 지연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고객분들은 온프레미스 상에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운영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CNI, 인그레스, 로드 밸런서 등과 같은 여러 구성 요소가 필요하고 서드파티 도구 형태의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고객은 지원 및 문제 해결 요구사항을 위해 여러 서드파티 공급 업체와 거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클러스터의 비용과 복잡성이 모두 가중됩니다. 이러한 고객을 위해 EKS 애니웨어는 높은 가용성으로 프로덕션에 즉시 배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버전의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제공합니다. AWS는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취약점을 탐지합니다. 또한 EKS 애니웨어는 EKS 애니웨어 CLI를 통해 제공되는 라이프 사이클 관리 툴을 사용하여 배포된 클러스터의 관리 및 유지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는 클러스터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AWS 표준에 맞는 적절한 서드파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를 큐레이티드 패키지라고 하며 EKS 애니웨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EKS 애니웨어는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클러스터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솔루션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서드파티 구성 요소, 큐레이티드 패키지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이점은 고객이 새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해 인프라에 추가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기존 하드웨어의 EKS Anywhere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KS Anywhere는 클라우드에서 EKS를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배포판인 EKS 디스트로를 활용하여 수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가 사용하는 안전하고 검증된 쿠버네티스 환경을 온프레미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며 업계 표준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 배포, 운영 및 연동 등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EKS와의 주요 차이점은 EKS Anywhere의 경우에는 고객이 자체 하드웨어에서 완전히 소유, 운영 및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EKS Anywhere는 고객이 직접 쉽게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즉 큐레이티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티드 패키지에 대해 몇 번 언급드렸는데요. 큐레이티드 패키지가 정확히 무엇이고 고객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고객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각 구성 요소에 사용할 올바른 도구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클러스터에 대한 기술 지원 방안을 찾는 것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AWS는 EKS Anywhere를 통해 고객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드파티 구성 요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이러한 번들 구성 요소를 큐레이티드 패키지라고 합니다. 현재 노드OS, 쿠버네티스 네트워킹 요구사항을 위한 CNI, 실리움, 기놉스 컨트롤러, 플럭스 등을 번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서드파티 구성 요소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AWS의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EKS Anywhere는 고객에게 유연한 배포 옵션을 제공합니다. 크게 가상화 환경 시스템 옵션과 베어메탈 배포 옵션이 있습니다. VM웨어의 경우 vSphere 7.0 이상에서 실행되는 가상 시스템에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 CLI는 vSphere 계층과 직접 통신하여 가상 시스템을 프로비저닝하고 그 위에 EKS Anywhere 클러스터를 배포합니다. 베어메탈의 경우 가상화 없이 베어메탈 시스템에 직접 EKS Anywhere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 사용 시 클러스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AWS 서포트 케이스 오픈이 가능하며 AWS 서포트 팀은 즉시 고객과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에게 AWS로 보낼 수 있는 지원 번들을 생성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포트 팀은 번들을 검토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고객이 해당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해결 단계를 제안합니다. 또한 고객은 원하는 솔루션을 큐레이티드 패키지 이외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큐레이티드 패키지 이외에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WS 서포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객분들은 EKS Anywhere를 통해 AWS가 패치를 릴리즈하고 솔루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버전의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일관된 배포를 통해 여러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EKS Anywhere CLI와 기놉스 도구를 통해 라이프 사이클 관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배포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이러한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KS Anywhere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드파티 도구들을 큐레이티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며 고객은 이러한 솔루션을 즉시 실행할 수 있어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WS 서포트를 통해 이러한 모든 솔루션의 모든 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단일화된 연락 창구 역할을 제공합니다. EKS Anywhere는 vCPU, 코어와 같은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클러스터당 고정 가격 책정 모델을 제공합니다. 서포트 비용은 클러스터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며 여기에는 모든 큐레이티드 패키지에 대한 기술 지원도 포함됩니다. EKS Anywhere 로드맵에 따라 새롭게 큐레이션된 패키지를 추가하는 것도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구성 요소는 기존 서포트 플랜에 따라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KS Anywhere는 동일한 컨셉의 경쟁사 대비 단순화된 vCPU, 코어와 같은 리소스 사용량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 클러스터당 고정 가격 책정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에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 커넥티드 또는 오프라인 모드에서 EKS Anywhere를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한 후에 EKS 커넥터를 사용하여 EKS 클라우드 콘솔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EKS 클라우드 콘솔에서 연결된 모든 EKS 클러스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며 각 클러스터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워크로드를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KS 콘솔상에서 원뷰로 다양한 환경에서 디플로이된 EKS 클러스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상에서 구축된 EKS Anywhere 역시 EKS 커넥터를 사용하여 EKS 클라우드 콘솔에 연결하면 위의 화면과 같이 EKS 콘솔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커넥티드 모드 외에도 고객은 프로덕션 서버에 대한 인터넷 액세스를 열지 않고도 클러스터를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가동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 모드는 보안 규정으로 인해 서버에 대한 퍼블릭 인터넷 액세스를 오픈할 수 없는 규제가 엄격한 산업 또는 퍼블릭 섹터의 고객에게 필요한 기능입니다. 고객은 설치에 필요한 이미지를 로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미리 가져와서 오프라인 모드에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티드 패키지의 일부로 지원되는 로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번들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EKS Anywhere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EKS를 운영할 수 있는 EKS Anywhere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의 장석재 SA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